Audio Jungle. 시작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김유성입니다. 야,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귀한 시간 냈으니까 헛걸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좀 제가 15년 이제 16년 차네요. 임용 강의가 노하우라면 노하우, 그 다음에 제가 그 합격자 공부는 다 같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하는데 경쟁률은 20대 1이란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100명 중에서 5명 붙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또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95명의 어떤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이제 전체적인 임용, 개괄 잠깐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최고의 화두인 도대체 일반 영어 뭐길래 선배들이 맨날 일반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지, 그 다음에 영문학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올해에 나왔었는가를 제가 핵심을 좀 찝어가지고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옳고 맞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할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 방식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취합을 해가지고 공감이 되면 좋아요 꾹 누르기 한 표. 자,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이런 걸.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합격 가이드 나눠드렸어요. 이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 보시면 전공영어 4년간 지역별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으로 갈게요. 2014년 위에 일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9.1대 1이죠. 2015년은요? 12.2대 1. 2016년은요? 17.9대 1. 올해 경쟁률 몇이었죠? 맨 위로 갑니다. 23.78. 일단은 그러면은 임용을 준비하는 영어 임고생들이 이렇게 매년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의 시험 보는 인원은 매년 조금씩은 다르지만 작게는 5,000명, 6,000명, 7,000명 전국적으로 시험 응시 인원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쵸? 뽑는 TO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인원은 늘 거의 변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매해 6,000명 정도씩 영어 임용시험을 치르는데 TO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최고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렇게 밝은 전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아직 한 해가 바뀌지 아니하고 1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회에 오신 이유는 뭔가가 뭐 들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빨리 아마 전략을 짜서 공부하시려는 마음 때문에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2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 영어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영미문학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은 서술형 공부 방법이라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영어를 공부하려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이, 일반 영어를 내가 왜 강의를 들어? 그냥 그것은 독해책 사다가, 내가 어휘책 사다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무슨 일반 영어를 공부를 해? 나 전공자인데 그 시간에 전공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을 되게 초수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다 보면 뭐지? 할 만큼 나는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다 분명히 이상까지 안 해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느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대개 뭐냐? 결국은 영어구나라는 말이에요. 영어.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전공 영역이라는 게 일반 영어, 영미문학, 영어 교육론, 영어학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출제의 비중은 사범되고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론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35%, 30에서 35%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문항이 나와요. 일단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어학이 한 20% 정도 비중으로. 그 다음에 문학이 한 15% 비중으로 차지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율이 일반 영어 영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역별 출제의 비중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 지문이에요. 요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문은 영어 교육론이야. 그런데 물어보는 게 메인 아이들을 물어봐. 그럼 이거 일반 영어입니까? 영어 교육론입니까? 일반 영어예요. 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출제 영역이 나오는 것이고 핵심은 영어 리딩 라이팅이 안 되면 우리 시험은 고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야 되고 또 물어본 대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탁 써야 돼요. 시험장 가면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국어 시험이라고 합시다. 국어 시험도 한글로 되어 있지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답안을 쓸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말로 쓰는데도, 우리말로 읽고 우리말로 쓰는데도 하물며 우리는 영어 지문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물어본다고 영어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를 더 걸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서술형이든 기입형이든 기본이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언어 능력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영어의 문제인지를 한번 구별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논리적이다,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일반 영어는 그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언어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언뜻 보세요 한번. 특히 올해 기출문제 딱 보면요. 수능 언어 영역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 지문으로만 싹 내놓은 거야. 기출문제를 딱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잠깐 볼 거예요. 물론 올해는 너무나 이제 지문이 쉽게 나왔고 물어보는 난이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수능 문제 만들었던 사람이 내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건 시험이 쉽건 지문이 쉽건 쉽다고 다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 붙일 사람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말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형으로 쓴 사람이 붙는 거지. 나도 다 그런 지문을 이해했어. 나도 이 정도는 다 비슷하게는 썼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험자로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은 시험이 문제가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유리하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어려워야 변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쉬워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한두 개의 실수로 1년에 그 고생했던 그 과정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돌아갈게요. 내가 지금 일반 영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잘 모르다 보니까 과목을 영역을 일반 영어다, 영미문학이다, 영어학이다, 영결혼이다 이렇게 4개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영문학 범위가 너무 넓어.
이거 그냥 독해로 파악해야지. 일반 영어 그거 뭐 답이 없지. 그냥 꾸준하게 내가 혼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작하는 게 영어학과 영어 교육론의 이론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왕창 이제 쌉니다. 무진장 싸요. 끝이 없어요. 촘스키도 영어학 하면서 이산이 아닌가비어 한 게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인고생들은 학문적 깊이를 막 배워가는 거야. 학교 땐 몰랐어. 임용 준비하면서 내가 영어학의 새로운 지식을 트이기 시작했어. 너무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부터 손을 대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기출문제라는 말이에요. 문제를 딱 보면 이 시험이 뭘 요구하는, 뭘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갖춰라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선순위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보통 소수 때 이럽니다. 교육학 어디 알아봐야지. 전공 같이 들으면 또 싸게 준다니까 왕창 맛을 봅니다. 일단 저는 비유를 그렇게 드려요. 뷔페 식당 갔어. 돈은 냈어. 4만 5천 원, 5만 원. 다 먹고 싶은 거야, 그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전략이 잘못됐단 말이야. 자기 몸에 맞는 것. 또 이 뷔페 식당에서는 모든 음식이 퀄리티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느 식당이든. 어느 건 맛있게 해놓고 어느 거는 단가를 좀 낮춰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자기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뭐든지 1, 2월에 시작을 할 때 동시에 확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서 어느 것 하나 무엇을 먹었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라. 그냥 학원에 가 있어. 하루 종일 앉아는 있어. 집에 들어오면 초죽음이야.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강의만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또 인강 들을 땐 더 하죠. 그쵸? 집중도 안 되죠. 뭐 1.2배속, 1.5배속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인강 들을 때마다 이렇게 또 전화는 자주 오니 여러 가지 방해 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제가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인강 듣는 법, 물론 오신 여러분들이 다 뭐 직강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강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가 좀 한두 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필이 없네. 일반 영어라는 영역을 별도로 두지 말고 제가 말한 일반 영어, 아까 영어라고 얘기할게요. 영어, reading, writing. 지문으로 따졌을 때는 요 지문은 영어학 지문이 아니고 소설 지문이 아니고 연결은 지문이 아니니까 일반 영어 지문입니다 라고 출제는 나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영역으로 해서 지문으로서의 일반 영어가 아니라 영어 본연의 reading and writing을 저는 일반 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냉정하게 말할까요? 뭐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재학생도 있고 지금 또 몇 번의 실패를 맛보고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주부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뭐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출발점은 다 달라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모든 개개인들이 다 한 명의 예외 없이 저는 올해 꼭 붙어야 돼요. 다 사연이 있어. 저는 내년 안 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라고 출발점은 다 다른데 종착점은 다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분은 기본을 좀 더 기본적인 리딩 앤 라이팅 이게 안 돼 있는데, 또 이분은 리딩 앤 라이팅 이전에 어떤 글을 정확하게 읽고 가려내서 읽는 연습이 안 됐는데, 독해라는 것은 모든 라인, 단어들과 문장들을 다 읽는 게 독해가 아니거든요. 그건 트랜스레이션, 문자적 해석이죠, 해석. 독해라는 것은 기술이야. 뭘 읽을까? 뭐는 읽지 말까? 이 중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가? 이렇게 파악되는 게 독해거든요. 근데 보통 공부하면 워낙 꼼꼼하다 보니까 모든 문장을 해석을 다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저는 독해가 느려요. 어휘가 일단 전 기본이 너무 몰라서 어떡하지요? 여러 가지 고민점이 많은데 안 해. 일단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그 길은 많아 보이니까 조금씩 해보려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결론. 제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reading and writing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은 다르지만 심각할 수도 있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우리의 리딩 앤 라이팅은 고2 때로 끝났다. 고2에서 멈췄다. 고3 때 영어 안 했다. 그리고 나서 대학 때 뭐 들고는 다녔다. 영어로 된 거. 한글에 의존했다. 학점에 의존했다. 맞죠? 그게 현실이라고요. 제대로 항상 과외를 하건 교생을 갔을 때 죄책감에 시달렸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게 시작할 때 다 필요 없고 한 번만 자존심 내려놓자. 다 까자. 정말 고1로 다시 한번 가서 그냥 임용을 떠나서라도 어차피 내가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지고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거라는 것이 섰다면 그래도 제대로 한번 내 인생에 몇 개월만이라도 한번 초집중 몰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영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이 언어 습득에서 언어 습득 이론에서 똑같듯이 영어도 몰입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몰입 기간이 없다 보니까 안 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몰입 기간은 언제 하실 겁니까? 모의고사 때 하실 겁니까? 시험 보기 전 한 달에 하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거 거쳐야 돼. 언어의 장벽을, 언어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수학은 하면은 이렇게 비례적으로 실력이 늘어. 요걸 공식을 외웠고 이렇게 했고 또 영역도 달라. 방정식 못한다고 방정식 못하면 뭘 잡으면 돼요? 도형을 잡으면 돼. 그쵸? 도형을 잘 못하면 통계를 잡던가.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모국어도 마찬 똑같은 거고 아시잖아요. 절대 늘질 않아. 그러나 최고의 몰입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단계가 올라간다고. 근데 그 다 알면서도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미루다 보니까 전공에 발목을 잡히고 방대한 교육학에 발목을 잡힌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해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실패의 고배를 자꾸 마시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제가 말하는 일반 영어는 과목으로서의 일반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그러면 reading and writing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 이 문장 패러프레이징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착착착착 적어줬어. 그러면은 내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No. 누가 해야 실력이 좋아지죠?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쵸?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합시다. 이거 하세요. 왜 안 했어요? 잘하는 사람 거 보여줄까요? 보세요.